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일방적으로 규정한 뒤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졸속수사와 졸속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줄줄이 구속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소위 내란죄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을 통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면서 현재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 광기라고 직격탄을 날려 비판했습니다. 또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관련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수사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과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도태우 변호사도 이번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검찰 및 경찰 수사 책임자 등을 고발하는 등 각계에서 불법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졸속 수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반격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태전의 각오로 직접 주도하고 있고 이 같은 대통령의 결기에 힘입어 김용현 장관 등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저질 좌익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에 맞서 싸우는 한국 보수 우파의 구심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 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부산고검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면서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소위 내란죄로 형사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검찰, 경찰, 법원 등이 거의 광기에 휩싸여서 졸속 수사를 하고 있고 졸속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소위 주류 언론들도 일제히 지들이 뭘 안다고 벌써 내란죄로 단정하면서 그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조리 다시 전부 책임을 다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면서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각오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검찰,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서 지금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마구 통보하고 대통령 관저 같은 것을 압수하겠다고 나서고, 이게 지금 뭔가 이 친구들이 한참 착각을 해도 착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란 건 검찰이나 경찰 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에 그냥 맞춰서 영장 발부해주는 일부 판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헌법학자나 혹은 변호사 같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최근 잇따라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무시하고 거의 미친 듯이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석 변호사는 또 적법 절차 원리를 언급하면서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란 대표적인 헌법 원리로, 이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해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가리킵니다. 미국 헌법에도 적법 절차 원리가 규정되어 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는 법철학적 원리입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면서, 그러나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 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적법 절차를 위해서는 수사와 탄핵을 병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면서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 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 대응 전략의 큰 틀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총 3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대응,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의 3가지 대응입니다. 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3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복수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입장이 아니지만, 일반적 추론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최고의 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검찰총장 출신이죠. 또 변호인단 구성은 아직 미완이라면서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석동현 변호사 외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합니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면서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미래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내리에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난다면서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 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격에 이어서 김용년 장관의 반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용년 전 국방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에는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면서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사회에 압력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여러분의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그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자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박선원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과 김용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전날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 박경선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박세현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했습니다. 오상종 단장은 현직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전 국방장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소위 내란 피의자로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긴급 체포됐다면서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 제1항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과거 수사기관의 긴급구속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긴급구속제도 대신 긴급체포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긴급구속과 긴급체포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후자의 경우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는 긴급성 요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긴급을 요하는 때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해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 도중에 갑자기 도주하는 등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전 국방장관 등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의 추가 출석 및 조사 요구에 응할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자진 출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단장은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전 국방장관 등을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는 형법 제276조 체포 및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고발에 이르게 됐다면서 가장 존경받던 경찰과 군 수장을 수사 도중 도주할 우려가 있는 파렴치한 범죄 피의자로 낙인 찍기 위한 정치적 쇼로 보이는 이번 불법 체포는 피의자들이 평생 국가를 위해 쌓아온 명예를 짓밟는 일이라 생각된다. 공수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진변협 대표인 도태우 변호사는 경찰 특수단의 반복된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단장을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경찰이 2024년 12월 11일 대통령실에 대해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을 얻지 못해 자료 확보 방식을 대통령실에 임의 제출로 합의하고 마무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다음 날인 12월 12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관련된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책임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대통령 경호처장의 합법적 승낙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반복 시도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를 기정사실로 단정하는 과잉 수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호 교수와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심평 변호사 등 헌법 전문가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공권력의 행사는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및 실질적 법치의 원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적 혼란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검찰청에 경찰의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도 요청했습니다. 도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선진변협은 이 같은 고발 조치와 함께 광풍의 인신구속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방금 전 2024년 12월 17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인호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곽종근 육군특수전 사령관 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에 이어 7번째 구속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신구속이 쉬운 나라가 되었나? 지금도 잊지 못하는 지난해 9월 27일 권순일 대법관의 고교 후배인 유창훈 판사에 의해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이룬 국회에서 체포동의까지 받았지만 단독 판사의 단 한 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은 형사재판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고 신당을 세우며 대표가 되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되었다. 세간에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란 말이 떠돈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인 지향이나 정파적 구도, 관련 인맥에 따라 좀처럼 구속되지 않는 1등 국민과 너무나 쉽게 구속되는 2등 국민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선진변협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함께 권력정치에 종속되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지름길로 안내하려는가? 이재명과 조국의 사례를 잊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몸을 떨며 이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2등 국민 취급을 받는 그들의 분노가 언젠가 활화산처럼 터져 자신들을 덮칠 날이 두렵지 않은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정의를 실행해야 하지만 동일한 저울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에게는 이 저울을 쓰고 다른 편에게는 전혀 다른 저울을 쓰면서 정의로운 척 뻐기고 속인다면 그 속임과 뻐김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법의 지배라는 큰 원칙으로 되돌아와 찢어진 국민을 통합하는 형평과 정의의 보루가 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12월 17일 선진변호사협회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반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격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은 모두 동참해야 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원들을 통해서 거대한
반격과 저항의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